여러분, 혹시 평소에 입으로 숨 쉬고 계신가요? 특히 자는 동안 입 벌리고 자는 습관 은근히 많으시죠? 그 평범해 보이는 습관이 사실 우리 건강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입으로 숨 쉬면 안 되는 충격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구강호흡은 얼굴형과 턱을 바꿉니다. 영국의 치과의사 존 뮤 박사는 수십 년간 구강호흡이 얼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코로 숨쉬는 그룹과 입으로 숨쉬는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입으로 숨쉰 아이들은 얼굴이 아래로 길게 자라고 턱이 뒤로 밀리면서 돌출입, 주걱턱, 안면비대칭 같은 변형이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 롱페이스 증후군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게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턱이 좁아지면 혀가 편하게 놓일 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기도가 좁아져 수면무호흡증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 저하와 각종 질병. 코는 단순히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코에는 수많은 섬모, 즉 미세한 털과 점액이 있어서 공기 중의 세균, 먼지, 바이러스 등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 이런 필터 역할이 사라지고 오염된 공기가 그대로 폐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감기, 기관지염, 알레르기, 심지어 천식까지도 더 쉽게 걸릴 수 있어요. 실제로 2011년 일본 나고야 대학 연구팀은 입으로 호흡하는 어린이들이 코로 호흡하는 아이들보다 감염병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셋째, 집중력 저하와 뇌 기능 저하.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구강호흡을 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요. 2009년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연구팀은 입으로 숨쉬는 어린이들이 학업 성취도와 주의력에서 코호흡 그룹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 입으로 숨을 쉬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다음날 피로와 무기력,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게 누적되면 학습 능력은 물론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입냄새, 치아 건강 악화. 입으로 숨 쉬면 입안이 쉽게 말라요. 침은 입속 세균을 조절하고 충치나 잇몸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구강호흡을 하면 이 침이 줄어들면서 입냄새와 충치, 잇몸 염증이 생기기 쉬워져요. 미국 치과협회에 따르면 구강호흡을 하는 사람은 구강 내 산성도가 높아지고 결국 충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섯 번째, 수면무호흡증과 심장질환 위험성. 밤에 입을 벌리고 자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위험한 증상이에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 하나가 우리의 수면, 심장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코막힘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 치료하세요. 알레르기, 비염, 비중격망곡증 등은 코호흡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건 생활 습관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평소에 입을 다물고 혀는 입천장에 붙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바로 건강한 코호흡의 기본 자세입니다. 셋째, 수면 중 구강호흡을 막기 위해 입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숨 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우린 평소에 잘 의식하지 않아요. 하지만 입으로 숨 쉬는 습관 하나가 우리의 얼굴, 건강, 뇌 면역력, 삶의 질까지 모두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의식해보세요. 나는 지금 입으로 숨 쉬고 있는가? 아니면 코로 숨 쉬고 있는가? 오늘 한번 자신의 호흡법을 되돌아보시고 깊은 숨 한번 들어내쉬어 보세요. 이상 백억건강이었습니다.